이렇게 말할게. 서울 물건 무조건 사야 돼. 근데 지방 물건도 선택보다는 타이밍이야. 자동차 값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차 한 대 값으로 살 수 있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3천만 원 있다 그랬죠? 네. 그 돈으로 차 살래? 집 살래? 맘 같아선 집 사고 싶은데 솔직히 차도 간당간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눈이 왜 이렇게 높아? 눈 좀 낮추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집을? 집도 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수도권 북부 남부에서 살 수 있는지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말고 또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제2 수도가 어디죠? 부산. 그죠? 그 부산에도 3천만 원 갖다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부산도 집값 비싸지지 않았어요? 3천만 원 갖다 살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집은 있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서울에 집 사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부산에서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나중에 잘 팔릴까요? 언제나 그래요. 지금 대구나 부산이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집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3천만 원 갖다 서울 분당 이런 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산에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 집들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집들은 교통이나 아니면 인프라나 이런 게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죠. 교통이 너무 좋고 인프라 너무 좋고 막 그러면 3억 있어야 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 가진 만큼 약간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긴 하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건 가격이 많이 빠진 데다가 더 빠질 구간이 좀 없다. 그래서 향후에 추구 전략 잡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사면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집을 영원히 갖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팔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매매 지수 형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지방들도. 매매 지수가 뭐예요? 제가 수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KB 통계인데 부산 한번 찍어봤어요. 부산이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2023년 정도는 한 90이다가 계속 매매 지수가 그래프만 봤을 때 계속 빠졌죠.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여기 선에서 좀 반등하기 시작하네. 9월달, 10월달, 10월 13일, 10월 20일에는 약간 상승이 생겼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이 향후에 더 많아지지 않는 뭐 그런 이슈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바닥선이다. 이게 집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수치, 요 수치 위로 올라가면 집이 잘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요 수치 밑으로 내려가면 집 안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지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11호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좀 알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취득세나 다른 여타의 세금들이나 대출 관계를 생각해도 지방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부산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이 바닥선이니까 지금 내 집 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왜 바닥이라 생각해요?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동안은 얼마나 떨어질까? 지금 사면 더 떨어지겠지? 만약에 PD님도 집 샀는데 가격 떨어진다고 하면 살 거야? 아니요. 안 살 거잖아. 근데 지금 사면 가격 올라갈 거야. 그럼 살 거야? 사야죠. 그게 지금 이 시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투자자로 인해서든 실수요자로 인해서든 거래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향후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는 부산도 다를 바가 없어요. 좋은 집들 가격이 먼저 올라. 비싼 것부터.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집들의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하면 사야지 뭐 어쩌겠어. 그러면서 거래 건수도 많아지게 되고 계속 이제 추격 매수에 의해서 가격이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3천만 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것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막 10억, 20억 하는 좋은 집보다는 좀 늦을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가 10억, 20억 하는 건 우리 피디님 못 사니까. 그래서 그 물건들을 오늘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럼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산 물건을 한번 볼 건데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요거 소형 평형대긴 해요. 전용 면적이 44.87제곱미터고 최초가 지금 1억 100만 원에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 1억 100만 원에 사라고 하면 안
살 거지. 왜요? 1억 100만 원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자, 계금 우두빌이라는 아파트고요. 단지 정보를 봤더니 한 개 평형대야. 똑같은 평형대가 다 있다는 얘기죠. 전용 면적이 44.87제곱미터가 맞고 이거 공급 면적이 64.9제곱미터야. 평형대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 19평 정도 나오고 13평 정도 되더라. 그래서 얘는 시장에서 19평짜리로 불린다. 그리고 방 2개에 하나는 미닫이문으로 돼 있죠. 미쓰리 구조의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거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전에 거실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방 개수가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취사 선택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엔 방을 만드는 것보다 거실이 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게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예전에 이제 식구들이 많을 때는 방이 많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는 둘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방보단 거실 넓은 건 더 좋아하는 시기가 됐더라.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단일 평형대니까 전체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가격 순으로 한번 솔트 시켜봤더니 동일 매물 묶었어요. 지금 매매가 35개 정도 나와 있어요. 와, 그래도 전세 월세 물건이 너무 적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아직까지는. 자, 10층에 남양이 8,500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까 1억이 너무 비싼 금액이죠. 일반 시장 가서도 8,500에 살 수 있잖아. 그러면 난 이거를 한번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아무도 안 살 거야, 아마 1억에. 그러니까 한 달 기다렸다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그럼 얘가 출구 전략,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올 수 있나? 이걸 보실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가격이 쭉 직진하다가 23년서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 왜 빠진 거예요? 공급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비싸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격이 빠지는 부분이 조금씩 찌끔찌끔 빠지는데 거래는 되죠. 근데 실제로 거래되면서 빠지면 가격 하락률이 좀 낮아. 근데 지금 요 물건 8,700, 9,300 수리가 됐고 뭐 조망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9,300짜리는 더 좋겠죠. 1억 1,500 같은 경우에 뭐 올 수리돼 있고 조망 나오고 향 좋고 뭐 이런 물건들이겠지. 그럼 내가 요 물건을 팔고 나올 때 최저가 3층에 8,700 정도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리도 안 돼 있고 저층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층이죠. 20층에 남양 물건이고요. 여기가 본건이니까 남양 물건의 20층. 근데 20층이 여기 탑층이야. 여기 보시면 동호수 공시가격을 보면 20층까지밖에 없죠. 우리 해당하는 동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20층까지밖에 없어. 그럼 탑층이죠. 근데 오래된 물건일수록 탑층을 선호하지 않거든. 추워. 낮엔 덥고 겨울엔 추워. 그러면 에너지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층보다 더 싸게 팔아야 돼. 그럼 8,500까지 못 판다는 얘기야. 그럼 8,500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지. 얼마나 싸게 팔아야 되는지를 이제 현장 가서 알아봐야 되는 항목에 속하죠. 그럼 내가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거래가 비교하면 한 8,700. 근데 여기 지금 매가로 나와 있는 8,500보다 더 싸게 팔아야 돼. 얘는 수리까지 돼 있대. 우리 건 수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평당 100에서 150 정도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리에 사용할 금액이 19평이니까 평당 100만 잡아도 한 1,900 정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 정도 사이즈로 1,900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1,000 정도 드리면 이쁘게 수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8,500짜리 10층에 남양에 욕실 포함된 수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빼면 7,500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10층이니까 그것보다 더 싸야 돼. 그럼 1억 이하짜리니까 한 200 정도, 200에서 250 정도, 7,300 정도는 팔 수 있겠다 싶은 금액까지 떨어질 때까지 우린 기다린다라는 거죠. 팔 수 있는 금액이 7,000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야 될 금액은 7,200, 300이라고 한다면 7,300에 팔아보자. 7,300에서 곱하기 15% 빼면 1,000만 원 빼면 되네. 그럼 6,300에 낙찰 받으면 되겠네. 그럼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1억이니까 2번 유찰 기다려야지. 근데 만약에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물건 한번 봤고요. 이것도 부산 물건인데 이것도 41.3의 전용 면적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12층 물건에 이것도 1억에 나왔었네. 1억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2번 유찰돼서 4,900에 팔고 있죠. 그러니까 3,000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얘네들 7,500에 팔고 있네. 그럼 4,900에 사면 완전 이득인데요? 맞아요. 근데 4,900보다는 좀 더 써서 우리가 계산해서 사야겠죠? 그러면 7,500에 4층에 남양이야. 근데 우리 물건들도 남양이긴 한데 12층. 얘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네. 그래 봐야 1, 200 있겠지만 그럼 7,700 정도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7,700 곱하기 15%면 1,155만 원이잖아. 그러면 7,700 빼기
6,155 하면 6,500 정도에 사서 7,700에 팔면 세전 10% 정도 번다는 얘기죠. 그럼 770 정도. 여기서 좀 더 욕심 부리면 6,500보다 좀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면 수익은 많아지겠지. 대신 낙찰 확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근데 낙찰 못 받더라도 저는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맞아. 이제 그런 욕심들이 어디로 더 중점을 많이 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엔 대출까지 포함되면 3천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난 너무 돈이 적어서 못해 라는 생각은 이제 없어도 되겠죠. 다만 부선까지 돈이 없으면 좀 멀리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내 자금을 3천에서 5천을 불리고 5천에서 7천을 불리고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쌓아놔서 나중에 피디님이 들어오고 싶은 잠실에 들어와야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건 알겠어요. 부산에 있는 집 그럼 여러 채 사도 괜찮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맞아요. 지금 규제가 집을 여러 채 사지 말라라고 하는 규제가 서울하고 경기 일부 지역에 부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방에는 이전에 집이 하도 안 팔려서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집을 사라고 오히려 정부가 지방에 있는 집들은 공시지가 2억 이하짜리는 그냥 사도 돼. 취득세 할 때 중과 안 할게. 요렇게 지금 진행 중이라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다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중에 서울 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서울 걸 사고 싶어 라고 하면 나머지를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년 5월 달에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된 게 또 풀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으로 돈 못 벌게 하려는 거지. 지금까지는 유예가 됐었거든요. 5월 달까지. 근데 5월 달 이후에는 그게 만약에 유예되지 않는다고 하면 집수에 따라서 양도세가 다른 물건의 양도세가 더 가중될 수는 있다. 이건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집들 있잖아요. 지금 보여주신 것들. 사두면 실거주 하기에도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30평, 40평짜리 넓은 집이 필요 없다. 그냥 방 2개 정도만 있으면 좋다. 라고 하면 실거주하기에 나쁘지 않지. 봐봐요.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줬던 물건인데 여기도 무려 사람들이 단지 정보를 보게 되면 1000세대야. 7개 동에. 그럼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빈집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도 거기 집에 맞춰서 자기 돈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거주 용도로 나쁘지는 않다. 막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산이지. 근데 요 앞에 초등학교 있지. 요 옆에 또 있지. 요 옆에 다 아파트잖아, 아파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산 속에 그 아파트 단지 딱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건 있어. 얘가 이렇게 싼 데에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것보다 불편함은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역 멀지. 부산 중심가하고 또 멀지. 여기가 해운대구인데 여기 위에 있는 거야. 부산 중심은 부산 진구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하면서 가장 비싼 데를 부산에서 고르라고 하면 아마 나는 해운대구라고 고를 거거든. 왜냐면 바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부산에 있어서는 뭐 백스코 있고 뭐 상가 지역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바다 잘 보이게 만들어진 너무나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제일 비싼 지역이다. 그럼 제일 비싼 지역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봐야지.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을 올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실수요자의 집의 구매거든. 실수요자가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놓으면 이제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놓은 기회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 집값은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이제 매수하는 수요가 나타나요. 그럼 그 매수 수요가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 매수 수요가 일어나서 또 실거주자가 사고 또 투자자가 사고 이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원래 실거주자가 가격을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놔야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엔 오히려 투자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실거주자가 그걸 추격 매수하는 형태로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왜? 쫓겨났거든. 집 많으면 서울에 집 사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어디 사야 돼? 서울 이외의 지역 사야 되죠. 그러면 제2수도라고 하면 게다가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가격 막 빠지고 있었지, 매매 지수가. 근데 여기 10월 13일 기회로 10월 20일 되니까 딱 바닥점 찍고 약간 위로 솟아오르고 있지.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젖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사람들이 알아보다가 가신 분들이 거래를 일으키는 거라고 보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다른 어떠한 악재보다 이제 투자자의 투자성이 더 커질 거다라고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 물건 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할게. 서울 물건은 무조건 사야 돼. 근데 지방 물건도 하지 말까 할까라는 선택보다는 언제 살까라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제가 볼 때 지금이 좋은 시기지 않나. 또 지방에 있는 집을 살
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보여주시니까 또 문득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 살잖아. 그럼 지방에 집 사면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에도 매력적인 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로 가격 하락 부분이 나타나고 가격 밑에 있는 밑동이 잘린 거 보니까 가격 견지력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락하긴 하겠지만. 근데 얘 KB 시세로 전세가율이 90%에서 100%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뭐 8,500만 원에 사고 파는데 8,500만 원에 전세가 들어와.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투자금이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쳇말로 사람들이 말할 때 갭투자라고 하죠. 전세 끼고 사는 거. 그럼 돈이 얼마 안 들어가겠죠? 8,500만 원에 집을 사고 파는데 전세가 8,500이면 그러면 저 집 사는 사람은 공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여기 보면 실거래가가 매매를 보면 실거래가가 8,700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물론 수리가 돼 있고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세가 찍힌 게 9천이야.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게 되게 작겠죠. 물론 얘를 산 사람은 9천만 원에 사진 않았을 거야. 9천에 산 걸 9천에 들어오는 전세자는 잘 없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8,500에 샀다고 해도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는 계속 유입이 될 거니까 그 투자자한테 전세 끼고 판다라는 생각으로 전세 껴놔도 되겠지. 근데 난 이렇게 일반 매매하는 것보다 경매로 싸게 낙찰받은 걸 훨씬 더 메리트 있게 보죠. 이걸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실제 그렇거든. 나도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여길 가야 되는데 딴 데도 간 적도 많아.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니까 구력이 쌓여서 아 이때쯤 여기 가야 되는데 라는 감이 오고, 그리고 아까처럼 데이터를 봐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옆에서 알려주는 역할을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경매 강의를 하거든. 주간 경매 Q라는 이름을 붙여서 무료 경매 강의를 하는데 오셔서 이런 썰들 또는 이런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사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걸 혼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근데 이 정도로 모두 투자할 수 있으면 세상에 투자 못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여러분들 간접 경험하시라고 직접 가서 물건도 한번 보고 그리고 가격도 한번 뽑아보고 입찰도 한번 해보는 기회를 한 1월 달쯤에 부산, 울산, 포항 그리고 대구, 창원 이렇게 갔다 올 거거든. 그때 가서 입찰을 해도 돼야 될지, 그러면 입찰을 한다면 얼마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방 임장만의 특징도 있나요? 지방 임장의 장점은 그 지방의 특산물을 먹어볼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저도 사주시나요? 사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차 한 대 값으로 살 수 있는 지방 아파트를 한번 뽑아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